네, 일반각의 표현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동경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를 수학적으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지 마라. 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시점이 오고요. 자, 반직선이 이렇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반직선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반직선 하나가 자, 노란색 반직선과 이렇게 주황색 반직선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반직선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 때, 일치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요? 뭐 1, 3면이 됐든 2, 3, 3면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치했을 때 과연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말이죠. 이 노란 색깔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베타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각의 크기는 똑같겠죠? 뭐 당연한 거죠. 이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 똑같습니다만 현재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의한다면 알파가 베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에서 베타를 한번 빼볼게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떤 각의 크기가 나올까요? 알파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에서 베타를 빼라. 그럼 요만큼은 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한 바퀴 돈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360도가 되겠네요. 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이 그림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알파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렇게 한 바퀴만 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돌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베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몇 바퀴를 돌았든지 간에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빼면 어쨌든지 간에 360도의 실수배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최종 결론은 여기에 곱하기 n. 당연히 n은 정수다라는 것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두 각을 빼주시게 된다면 360도의 실수백골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우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동경이 반대 방향입니다. 자, 일직선 위에 있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반직선은 이렇게 돼서 뭐 얘를 갖다 A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일직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일직선. 자, 두 번째 반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초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런 꼴이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선생님이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자,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각의 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이 아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빼볼까요? 자, 빼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파가 더 큰 건 사실이지만 요 크기와 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맞죠? 알파의 일부분 요 크기.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이만큼을 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180도가 나올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그럼 얘는 180도가 되겠군요. 라고 쓰는데 약간 좀 공간이 좀 있죠. 그죠? 뭔가를 좀 쓸 것 같아요. 뭘 쓸 것 같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뭐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 베타가 반대로 베타가 막 한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빼주면 결국 남는 건 180도가 남을 것이다. 몇 바퀴를 돌듯이 간에. 대신에 이 앞에 뭘 써주셔야 됩니까? 역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시면 얘가 몇 바퀴를 돌던지 간에 결론은 이런 꼴로 180도가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180도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식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동경의 X축 대칭이다. 이건 좀 그림을 안 지우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란색 같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 색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얘와 얘는 좀 대칭으로 보이십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베타예요. 그럼 요 크기도 베타가 되겠군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얘는 양의 크기니까 플러스 베타라고 논다면 얘는 음의 크기니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음의각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좀 가다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세 번째 하는 거 됩니다. 두 번째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예요. 그럼 베타는 얘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크기만 봤을 때는 이 크기와 이 크기는 똑같습니다. 방향이 반대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크기만 봤을 때는 알파라는 각에다가 베타라는 각을 더해 주시면 현재 그린 이 그림에 의한다면 알파에서 베타만큼 더 간 거 맞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360도가 되겠죠. 현재 이 그림에 의한다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알겠죠? 알파라가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몇 바퀴를 돌았든지 간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그렇다면 여기 곱하기 n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더 이상 색깔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바로 Y축에 대한 대칭으로 봐주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알파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알파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Y축 대칭.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해줘 보세요. 잠깐만요.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요 크기가 베타예요? 그럼 요 크기도 베타가 될 겁니다. Y축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해주시면 현재 그린 그림에 의한다면 180도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앞에 뭘 써주면 돼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된다 라고 한다면 동경이 Y축 대칭을 표현하는 일반각식이다. 자, 결론. 동경이 일치한다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각을 빼줍니다. 빼주면 360 곱하기 n 또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그럴 땐 두 각을 빼는 게 아니고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360 곱하기 n 또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자, 여러분들 이 결과를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썼다 지웠다 했었던 이 그림이 암기가 되도록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 공식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거. 수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자,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하세요.